요새 평균 수명이 늘어 100세 시대라는 말이 있지만 사실 이 100세 시대라고 해서 행복하고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요양원에 들어갈 때가 되면 그때부터 삶은 끝났다고 말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100세까지 살지만 사실 현실적으로는 건강이 악화되는 순간 남은 수명은 고통의 삶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거동이 불편해지거나 치매가 오게 되면 이제 부모님들은 더 이상 자기의 남은 삶을 선택하지 못합니다. 부모님의 몸이 불편한 순간 부모 없이 자녀들은 자기들끼리 회의를 할 것이고 미안해하며 부모님을 원룸에 혼자 지내게 하거나 요양원으로 보낼 것입니다. 이런 말을 듣게 되면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들에게 미안해서 그 말을 따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는 사는 게 아닌 것이 됩니다. 자식들이 그래도 연락을 잘해주면 모를까. 자식들은 또 자기 삶을 살기 바빠 부모님을 신경 쓰지 못하게 됩니다. 자식들은 한 달에 한 번만 찾아뵈는 것도 많이 찾아뵙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혼자 지내는 부모님들은 30일 중 단 하루만 행복할 것입니다. 이것마저도 안 하는 자식들이 정말 많습니다. 최근에는 돈 때문에 치매나 병에 걸린 독거 및 장애 노인들이 가족에게 버림받고 요양시설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딱한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홀로 좁은 고시텔에서 생활하는 할머니와 어느 한 청년의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청년이 20살이 되던 해 부모님의 곁을 떠나 누나와 같이 살게 되었다. 하지만 누나는 외국인 남편을 만나 외국으로 집을 옮겼다. 청년은 별다른 방안 없이 살 곳을 알아보아야 했다. 한참 고민하던 찰나 집 바로 맞은편의 골목을 비추는 가로등에 늘 곁눈질로만 보고 그냥 지나쳤던 종이 한 장이 눈에 들어왔다. 최고급 시설 고시텔 월 10만 원, 식사 김치 제공. 청년은 그것을 보며 생각했다. 그리곤 곧장 종이에 붙어있는 번호로 전화를 했고 고시텔 원장은 반갑게 전화를 받으며 안 그래도 딱 좋은 방이 하나 남아있다고 했다. 생각할 겨를도 없이 당장에 잠잘 곳도 없었기 때문에 청년은 찬밥 가릴 신세겠냐 하며 단걸음에 고시텔로 찾아갔다. 하지만 청년이 생각했던 것보다 고시텔 건물 자체도 굉장히 우중충한 데다가 고시텔 내부는 말을 할 수가 없었다. 온갖 냄새가 나면서 부엌이라고 보여준 곳을 들어가자 청소를 얼마나 안 했을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벽지에 곰팡이와 지저분한 가스레인지가 눈에 띄었다. 참 특이한 건 그래도 방은 정말 깨끗했다는 것이다. 창문은 없지만 그래도 냄새도 안 나고 이 돈으로 또 어딜 가서 구하겠냐는 생각에 어쩔 수 없이 나는 바로 계약을 해버렸다. 그런데 문득 원장이 내게 말했다. 저기 그런데 바로 옆방에 할머니 한 분이 사셔요. 좀 시끄러울 수도 있는데 학생이 이해해줘요. 공부하자고 들어온 것도 아니었기에 청년은 딱히 신경 쓰이지 않았다. 그날 짐을 모두 옮기고 낯선 방에서의 밤이 시작됐다. 그런데 원장 말대로 진짜 옆방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통화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혼자 떠드는 것 같기도 하고. 알 순 없었지만 크게 신경 쓰이는 큰 소리는 아니었기에 내 짐을 정리하는데 몰두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청년은 원장인가 싶어 내하고 뒤로 돌아 문을 열었지만 바깥에는 할머니 한 분이 서 계셨다. 할머니의 인상은 참으로 선해 보였다. 한겨울인데도 고작 내복에 털조끼 하나만 걸치고 있었고 손에는 무엇을 그리 바리바리 들고 계신 건지.
한참을 내게 고시원 얘기를 해주시다가 대뜸 손에 들고 계신 그것들을 내게 주셨다. 밥도 못 먹었을 건데 이거 먹어요. 젊을 때 많이 먹어둬야 해 하시며 귤 한 봉지와 고추장찌개 그리고 파전을 주셨다. 애써 괜찮다며 할머님 드시라고 말씀드렸지만 사양하지 말고 받아달라고 하시는 말씀에 청년은 잘 먹겠다고 인사를 드리고 이내 받아들였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할머니는 꾸준히 내 방문을 툭툭 두드리시면서 춥지 않냐며 붕어빵과 여러 과일들을 나눠주곤 하셨는데 하루는 청년이 알바를 하고 방에 돌아와 잠깐 누워있을 때였다. 오늘은 할머니께서 조용하시네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문득 소리가 들렸다. 불도 안 켜고 있다 보니 자연스레 옆방의 소리가 조그맣게 들려왔다. 처음엔 조금씩 훌쩍이시더니 이내 눈물을 쏟으시며 누군가에게 하소연하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대충 엄마 데리러 와주지 않겠냐라는 말이 오가는 것을 보면 자제분이 계신가 하고 짐작을 할 수가 있었다. 하지만 한편으론 내가 참견할 일은 아니지만 어머니 혼자 어떻게 이런 곳에 모셔놓을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뉴스에서만 봐오던 현대판 고려장이 따로 없구나 하며 씁쓸한 마음에 바람 쐬러 나가자 그곳엔 고시텔 원장도 앉아 있었다. 우린 서로 인사를 하며 원장 앞 의자에 털썩 앉아 담배에 불을 붙이는데 문득 원장이 얼굴을 있는 대로 찡그리며 청년에게 물었다. 옆방 할머니 좀 많이 시끄럽지. 그러고 나서 원장은 고시텔 입구를 한번 쓱 쳐다보더니 의자를 내 쪽으로 끌어와 목소리를 낮춘 채 말했다. 사실 아들이 하나 있는데 며느리가 집에서 늙은이 냄새난다고 싫다고 요양원에 보내자 그랬대. 근데 요양원이 한두 푼 들어. 아들이 글쎄 조용한 데 가서 살라고 여기다 보내놨다더라. 청년은 저런 찾아오긴 해요. 라고 물었고 원장은 저 할머니가 여기서 4년 살았거든. 근데 딱 한 번 봤어. 뭐 사들고 오지도 않고 그냥 돈 몇만 원 주고 바로 가더라니까. 내가 참견할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너무하잖아 안 그래? 청년은 할머니가 무슨 대화를 하길래 그리 서럽게 우시는 건지 알고 싶었다. 그러자 원장은 참 불쌍한 할머니야. 할머니는 집에 한번 가보고 싶다고 데리러 와주지 않겠냐. 엄마가 그렇게 밉냐. 그러고 있지. 아들은 며느리한테 잡혀 사는지 절대로 안 된다 그러더래. 할머니께 그런 사연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과 어쩌면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이랑 대화도 하고 먹을 것을 나눠주면서 조금이나마 그 마음을 달래고자 하셨던 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원장한테서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인지 옆방에서 할머니 우는 소리가 들릴 때면 또 아들이랑 통화하셨구나 하는 예감이 들곤 했다. 하지만 청년이 할머니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할머니의 말동무가 되어드리는 것밖에 없었다. 청년이 고시원에 들어온 지 딱 2년이 지나가던 그해 할머니가 짐을 바리바리 싸들고 계단을 힘겹게 내려오시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청년은 얼른 달려가 할머니의 짐을 들어서 1층에 옮겨드렸다. 그리고 뭔가 느낌이 이상해서 할머니께 어디 가시냐고 물었다. 그러자 할머니는 고시원에서 방을 뺀다고 답했다. 청년은 뭔가 모를 서운한 마음이 일었다. 고시텔 복도나 바깥에서 나를 마주치면 언제나 나를 존대해 주시면서 항상 뭘 하나 더 못 챙겨주셔서 안달이신 분이 고시텔을 떠난다니 괜히 섭섭한 마음이 들었다. 청년이 해줄 수 있던 건 그저 끼고 있던 장갑과 목도리를 드리는 것뿐이었다. 처음으로 할머니께 무언가를 해드렸다. 날씨 아직 많이 추워요. 이건 저한테 항상 음식이랑 먹을 거 주셨으니까 보답으로 드릴게요.
버리지 말고 꼭 하세요. 절대 사양하실 줄만 알았던 할머니께선 이제 마지막이라 그런 건지 내 앞에서 장갑과 목도리를 휙 두르시고 세상 밝은 얼굴을 하시며 고맙다고 한마디 하시고 이내 짐을 챙겨 길을 나섰다. 할머니의 뒷모습은 어쩜 그리도 처량했는지 괜한 마음에 눈물이 날 것 같아 고시텔로 올라오자 원장이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청년은 조용히 인사를 건넸다. 그러자 원장은 표정이 어두워지며 내게 말했다. 아휴, 내 아들이었어 봐. 아주 그냥. 그건 그렇고 할머니 방세는 매달 아들이 보내오는데 지금 3달째 돈을 안 보낸 거야. 할머니도 그걸 아니까 오늘 아들한테 전화를 했더니 며느리가 대신 받아서 뭐 지들도 힘들다니 뭐라니 그랬다잖아. 아니 그럴 거면 그냥 있게라도 해주든가. 원장은 주변을 힐끗 보더니 이내 말을 이었다. 아니 그렇잖아. 내가 올 겨울까지만이라도 돈 안 받고 계시게 해드릴 테니까 그냥 두시라고 그랬더니 됐어요. 또 그냥 내보내래. 원장은 손해를 보면서도 할머니를 조금이나마 챙겨드리고 싶었지만 결국 못된 아들내외 덕에 그조차 날아가 버렸다. 그 일이 있고 3개월 후 그 할머니 아들이라는 사람이 찾아온 적이 있었다. 자기 엄마 여기 있냐고, 연락이 안 된다며, 아직 여기 계시냐고. 그 사람은 고시텔 앞에서 계속 전화기만 붙든 채 자기가 지금까지 무슨 짓을 한 건지 모르겠다고, 제발 좀 찾아주면 안 되겠냐며 어린아이처럼 울어대기 바빴다. 그 원장은 그 남자를 향해 말했다. 남의 집 귀한 자식이라 내가 함부로는 말 안 할게. 그러지 말았어야죠. 다 늙은 노인네가 여기서 살아봐야 얼마나 산다고. 본인들이 일을 이렇게 만든 거고 어머니 연락 안 돼서 미치겠는 그 감정도 당신들 몫이니까 엄한 데 와서 찾지 말고 그냥 가세요. 그 남자는 한참을 그렇게 엎드려 울다가 가버렸다. 이후로 나도 고시텔을 나오고 이제는 그 고시텔도 문을 닫았다. 과연 아들은 할머니를 찾았을까? 듣기만 해도 가슴이 뭉클해지는 사연입니다. 나중이라는 기회는 영영 찾아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을 잃고 나서 깨닫는 것은 너무도 늦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효자 효녀여도 아픈 부모님을 모시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부모도 그것을 알기 때문에 자식들에게 미안해서 요양원에 들어가라 해도 따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혼자 원룸이나 고시텔에 살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물론 겪어본 사람들만이 알겠지만 모시고 산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아픈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것에는 부부에게 허락도 받아야 하고 만약에 거기서 갈등이 생기게 되면 여러모로 어려움이 가중될 것입니다. 딸이라고 해도 어릴 때는 엄마 옆이 좋았지만 엄마가 나이가 들게 되면 보살펴야 하고 아프다는 투정 들어줘야 하고 병수발이 잦아지면 귀찮아합니다. 내리 사랑이라 내 새끼나 금쪽 같은 것이지 부모는 자식들이 솔직하게 얘기하면 버겁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딸도 그맘쯤이 되면 갱년기가 올 수도 있고 같이 늙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아들보단 딸이 마음이 약해서 자주 찾아뵙지만 한 집에서는 못 산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것입니다. 노인과 같이 산다는 게 친부모라도 숨이 막히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모를 모시지 않는다고 무작정 비난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겪어보지 않으면 모를 엄청나게 힘든 일이기 때문에 함부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6년 일본에서 일어난 끔찍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아들이 모친을 살해한 후 자신도 자살을 시도했으나 행인에게 발견되어 목숨을 건졌던 사건입니다. 아들은 양친과 3인 가족이었으나 부친이 사망하고 그 무렵 모친에게 치매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혼자서 모친을 간병해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길에서 배회하다 경찰에게 보호되는 등 점점 증상이 심해졌습니다. 아들은 휴직하고 일일 간호를 이용했으나 간병 부담은 경감되지 않고 9월에 퇴직했습니다. 생활보호는 실업급여 등을 이유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속으로 죽으라는 건가 라고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간병도 하고 일도 할 수 있는 직업을 찾으려 했으나 찾지 못했고 실업급여도 중단되었습니다. 신용카드 대출도 한계액에 달했고 일일간호 비용과 집세를 감당 못해 아들은 어머니와 동반 자살을 결심했습니다. 아들은 자살을 결심한 그날 휠체어에 탄 모친을 모시고 시내를 관광하며 어머니와 약간의 돈으로 간식을 사서 나눠 먹었다고 합니다. 아들은 산책로에서 어머니에게 더는 못 살겠어 엄마. 여기서 끝내자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그래 같이 가자라고 했고 아들은 어머니께 미안하다며 사과했습니다. 아들과 어머니는 이 말을 맞대고 펑펑 울었습니다. 아들은 그렇게 어머니와 동반 자살을 시도했지만 지나가는 행인에 발견돼 자신만 살아남았습니다. 정말 비극적인 결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아들은 어머니께 하루 두 끼를 챙겨드리면서 자기는 이틀에 한 끼만 먹을 정도로 어머니를 아끼는 진득한 효자였습니다. 물론 자살 시도는 분명히 나쁜 것이지만 아들만의 문제라고 보기에는 우리 사회도 분명한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간병살인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큰 문제입니다. 이렇게 부모님을 모시고 살 상황이 안 되는데 억지로 모시는 것은 모두에게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렇듯 현실적으로 따로 살아야 할 상황이라면 최대한 그 근처에 거주하면서 찾아뵐 수 있는 만큼 자주 찾아뵈는 것이 좋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혼자 사는 부모님은 하루 종일 어떤 하루를 보내실까요? 우리 부모님의 하루는 얼마나 길까요? 자식들 찾아올 때는 좋은 내색 안 하더라도 분명 부모님은 속으로 엄청 좋아하실 것입니다. 너무 바빠서 자주 찾아뵙지 못할 때는 전화라도 자주 드리면 부모님은 자식의 전화에 설레하고 그날과 그 다음 날을 기분 좋게 보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공기가 좋은 곳이라도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내가 사는 곳과 가까운 곳에 모셔두고 자주 방문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안입니다. 노인이 혼자 살게 되면 다음과 같은 안 좋은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홀로 사는 70대 할머니의 원룸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원인은 다름 아닌 휴대용 가스버너 때문이었습니다. 항상 가스버너를 이용해 식사를 해결하던 할머니였습니다. 하지만 가스버너에 문제가 생겨 순식간에 화재가 발생했고 원룸에 살던 할머니는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예전에 전주의 한 여인숙에서 폐지를 줍던 할머니가 화재로 숨지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가끔이라도 꼭 찾아뵈서 안전점검도 해주고 위험한 물건은 치워놓는 등의 사전 예방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젊어서 활동할 때는 자식 키우고 부모님 모시며 정신없이 살고 늙으면 치매 때문에 정신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의 현실을 반영해주는 말인 것 같습니다.
행복한 삶은 사는 날까지 정신줄을 꼭 잡고 살아야 하는데 그것은 맘처럼 쉽지 않습니다. 노인이 되어 혼자 산다는 것은 정말 쓸쓸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 와중에도 자식들을 걱정하며 하루하루 살아가죠.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들이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아기 같을 것입니다. 부모 눈에는 다 그렇게 보이는 것이죠. 부모에 대한 자식 사랑이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자식들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부모님들을 잘 챙겨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부모의 자식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글이 하나 있습니다. 죽기 전 아버지가 자기 없이 힘든 삶을 살아갈 아들에게 남긴 감동적인 글을 소개해드리며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들아, 약속 시간에 늦는 사람하고는 동업하지 말거라. 시간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모든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아들아, 어려서부터 오빠라고 부르는 여자아이들을 많이 만들어 놓거라. 그 중에 하나 둘은 말도 붙이기 어려울 만큼 예쁜 아가씨로 자랄 것이다. 아들아, 목욕할 때에는 다리 사이와 겨드랑이를 깨끗이 씻어라. 그래야 냄새로 고생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아들아, 식당에 가서 맛있는 식사를 하거든 주방장에게 간단한 메모로 칭찬을 전해라. 주방장은 자기 직업을 행복해 할 것이고 너는 항상 좋은 음식을 먹게 될 것이다. 아들아, 좋은 글을 만나거든 반드시 추천을 하거라. 너도 행복하고 세상도 행복해진다. 아들아, 양치질을 걸으면 안 된다. 하지만 빡빡 닦지 말거라. 평생 즐거움에 반은 먹는 것에 있단다. 아들아, 노래하고 춤추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거라. 친구가 너를 어려워하지 않을 것이며 아내가 즐거워할 것이다. 아들아, 어려운 말을 사용하는 사람과 너무 예의 바른 사람을 집에 초대하지 말거라. 굳이 일부러 피곤함을 만들 필요는 없단다. 아들아, 가까운 친구라도 남의 말을 전하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속을 보이지 마라. 그 사람이 바로 내 흉을 보고 다닌 사람이다. 아들아, 나이 들어가는 것도 청춘만큼이나 재미있단다. 그러니 겁먹지 말거라. 사실 청춘은 그 자체 빼고는 다 별거 아니란다. 아들아, 밥을 먹고 난 후에는 빈 그릇을 설거지통에 넣어주거라. 엄마는 기분이 좋아지고 여자친구 엄마는 널 사위로 볼 것이며 내 아내는 행복해할 것이다. 아들아, 양말은 반드시 펴서 세탁기에 넣거라. 소파 밑에서 도너츠가 된 양말을 흔드는 사나운 아내를 만나지 않게 될 것이다. 아들아, 내가 지금 하는 결정이 당장 행복한 것인지 앞으로도 행복할 것인지를 생각해라. 법과 도덕을 지키는 것은 막상 해보면 그게 더 편하단다. 아들아, 돈을 너무 가까이 하지 말거라. 돈에 눈이 멀어진다. 돈을 너무 멀리 하지도 말거라. 너의 처자식이 다른 이에게 천대받는다. 돈이 모자라면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구별해서 사용해라. 아들아, 너는 항상 내 아내를 사랑해라. 그러면 내가 내 아내에게 사랑받을 것이다. 아들아, 5년 이상 쓸 물건이라면 너의 경제력 안에서 가장 좋은 것을 사거라. 결과적으로 그것이 절약하는 것이다. 아들아, 베개와 침대와 이불은 가장 좋은 것을 사거라. 숙면은 숙변과 더불어 건강에 가장 중요한 문제다. 아들아, 너의 자녀들에게 아버지와 친구가 되거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것 같으면 아버지를 택해라.
친구는 너 말고도 많겠지만 아버지는 너 하나이기 때문이다. 아들아, 연락이 거의 없던 이가 찾아와 친한 척하면 돈을 빌리기 위한 것이다. 분명하게 안 된다고 말해라. 돈도 잃고 마음도 상한다. 친구가 돈이 필요하다면 되돌려 받지 않아도 될 한도 내에서 모든 것을 다 해줘라. 그러나 먼저 내 형제나 가족들에게도 그렇게 해줬나 생각하거라. 아들아, 내 자녀를 키우며 바라지 말아라. 나도 너를 키우며 너 웃으며 자란 모습으로 벌써 다 받았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든 구독자분들의 행복한 여생을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